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물 운송 자격 시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편 2강을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없이 무자격으로 운전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아주 많습니다. 답 보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자격 없이 화물 운송 운전을 했다가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 자동차를 제외한 화물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는 신고해야 한다? 2.5톤 이상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 또는 운송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때 유상으로 임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할 경우 제한 또는 금지된다. 이 표현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죠. 개인 한 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은 어디서 틀렸습니까? 국토부 장관에게가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최대 적재량이 1톤 이상이 아니고 2.5톤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 이럴 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고. 이 표현은 전체가 맞는 표현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로 화물 자동차 운송을 할 경우 제한 또는 금지된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하고 비상사태 때는 유상으로 운송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누구에게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라. 특수 화물 자동차를 제외한 화물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는 신고를 해야 된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수송료 공급을 위해서 유상으로 운송 제공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변경했을 때 신고하느냐 하는 건데요. 상호가 변경됐다 신고해야죠. 대표자 변경,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 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원 중에 한 명이 변경됐다. 이걸 가지고서 변경 신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답은 임원의 변경입니다. 확인합니다. 답은 임원의 변경입니다. 임원의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보험을 들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 폐업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험 계약할 수 있겠죠.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돼 버렸다.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험계약 취소해야겠죠. 보험회사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계약 폐지되겠죠? 해지되겠죠? 자, 답은 화물자동차 운송의 허가상이 변경된 모든 경우 그래서 틀린 거예요. 모든 경우.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틀립니다. 모든 경우. 왜?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답은 모든 경우 그러면 이런 게 답이다 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계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2, 3, 4는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망했든지, 운수회사가 망했든지, 운수회사 허가가 취소됐든지, 감차명령 받았든지. 그냥 감차명령이 뭡니까? 그 보험은 그 차 한 대당 얼마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차가 20대에서 10대로 감차명령을 해서 10대로 줄어들었어요. 10대를 운행 못하게 돼요.
그럼 열대 운행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1번은 뭐가 틀린지 보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사항 중에서 지금 뭐의 경우에만요? 감차의 경우에만. 왜냐하면 보험은 차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20대 운행하다가 10대 줄여 이렇게 명령 내려서 10대밖에 못해요. 그런데 20대 보험 계약을 다 보험료를 내야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감차의 경우에만 책임보험 계약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이 아니고 무슨 경우에만요? 감차의 경우에만. 그 나머지는 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 5번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 처분 내용 그랬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자격 정지 기간 중이에요. 자격 정지. 근데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운전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격 취소예요. 확인합니다. 자격 취소. 정지 기간 중에 보겠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의 증명의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자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땄다든가 뭐 그런 경우 대상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화물 운송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취소하겠다.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땄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다. 1차는 일단 자격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취소가 들어가요.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건 업무 개시 명령 거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주로 내립니까? 집단 파업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국가가 마비되겠다.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는 뭐예요?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뭐 정당한 어떤 사유들이 있겠죠. 그런 것 외의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자격 정지를 1차 매겼다가 안 들으면 취소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물 운송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큰 교통사고예요. 2명 사망. 이때는 자격 취소입니다. 사망 1명에 중상 3명 이상이면 자격 정지 90일이에요. 사망 1명에 중상자 6명 이상이면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2명 사망에 사고를 내면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취소되냐? 자격증 빌려줬다. 취소됩니다. 또 어떤 경우냐? 화물 운송 종사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장치 운수사비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 이게 자격 취소예요. 아까 봤죠? 정지 기간 중에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뭡니까? 이 기본이 되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자격증도 자동적으로 자격 취소돼 버려요. 그 외에는 보험 사기건으로 거짓으로 보험금 타냈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의 기준에서 특별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특별검사라는 것은 주로 뭐냐면 벌점이라든가 사고 났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이 적성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누산 점수가 81점이 됐다든가 너무 위반을 많이 했어요. 또 큰 사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적성 정밀 검사 다시 한번 해봐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뭐냐면 특별 검사 대상자예요. 그 외에 처음 화물 운송 자격 따가지고 정밀 검사 받는 거 이거 뭐 신규 취득이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거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특별검사 대상자 2번입니다. 이거 잘못 찍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1년간 두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이 사람 요거 아니죠. 다시 보겠습니다.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서 특별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 점수가
벌점이 81점 이상인 사람. 보겠습니다. 자, 운전 적성 정밀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 검사, 유지 검사, 특별 검사가 있는데 아까 본 것이 뭐였어요? 특별 검사였죠. 이건 주로 뭐예요? 사망사고,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이런 상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 정밀 검사에서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년간 합산 점수가 몇 점이요? 81점. 예. 벌점이 81점, 1년 합산이 벌점 81점 이상이면 특별 검사 받아야 돼요.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사장님께서 운전하실 때 예, 벌점 많이 나오면 특별 검사 받아야 된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서 또 큰 사고 내도 특별 검사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적성 정밀 검사의 신규 검사는 사장님께서 시험에 합격하시면 신규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이기 때문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유지 검사는 뭐냐? 유지 검사 이미 받은 사람이 3년이 넘으면 또 받아야 돼. 그럼 난 취업도 안 하고 3년 넘었는데 그래도 받아야 돼요. 다만 여기에서 취업하고 1년 만에 그만뒀다. 그럼 또 받아야 되냐?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자는 제외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은 뭐 퇴직사로서 신규 검사 또는 유지 검사를 받는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이런 사람도 유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유지 검사는 받아야 된다. 처음에 이 자격 땄을 때 신규 검사 받고 3년이 지나면 유지 검사 받는다.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자는 제외하고 난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유지 검사 받아라. 근데 벌점이 81점 이상 됐고 또 큰 사고를 났다. 아예 너는 특별검사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7번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이 받아야 할 검사는 좀 전에 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특별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오 이런 말이에요. 벌점 81점 사망사고 같은 경우 특별검사 받아야 된다. 8번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할 때 필기형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뭐예요? 기기형 검사라는 거죠. 기기형 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받아보신 사람이 있으면 알겠지만 동체 시력 검사예요. 막 사물이 움직이는데 내 차 가지고 막 이제 그 피해서 가는 이런 동체 움직이는 거죠. 이건 필기로 볼 수가 없죠. 이건 기기형이에요. 물론 기계로 보지만 그게 필기형이 있고 기기형이 있어요. 필기형은 답이 맞는 걸 찍는 거고 기기형은 움직이는 동체를 보면서 피해 간다든가 이런 게 동체 시력 검사예요. 그래서 동체 시력 검사는 기기형 검사다. 필기형 시험은 인지, 지각, 인성이고 동체 시력 검사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가 정해진 교육 과목을 이수한 교육 시간. 사장님께서 합격하시면 이제 교육 받아야 돼요. 몇 시간 받을까요? 네, 하루 종일 받아요. 10시간 교육은 없어요. 어떤 그 국가에 사는 것도요. 하루 종일 받다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교육이에요. 확인합니다. 네, 합격하시고 8시간 교육 받으셔야 돼요. 교통안전 체험 교육 과정은 총 몇 시간인가?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또 이 교육을 안 받아봤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16시간이래요. 기억해 두세요. 16시간. 교통안전 체험 교육 과정. 지금은 합격하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때는 뭐 이거 안 받아왔으니까. 근데 문제에 있는 걸 또 안 냈다가 이거 나와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뭐 저도 모르는데 됐어요. 네. 교통안전 체험 교육 과정은 16시간 받는다. 알아두십시오. 11번입니다. 다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해지는 벌칙은 아까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면 자격 취소한다고까지 말씀드렸죠. 업무 개시 명령 어떤 때 내린다? 국가가 어떤 그 물류로 인해서 그 중대한 지금 그 재난에 처했어요. 주로 어떤 경우이겠어요? 동맹 파업하는 경우에요. 그 화물차 막 연대해서 해가지고 그 물류에 이제 막 그 재난이 오는 거죠.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세요. 3년 이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 개시 명령은 무섭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가 사장님들이 운송사업자가 되면 또는 운수 종사자도 해당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아시겠죠? 예, 전국적으로 뭐 화물 운송 연대 조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화물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 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서 국가 경제에 심대한 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에게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는데 이걸 듣지 않았다. 자격도 취소되고 형사벌을 받습니다. 3년. 12번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이 뭡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러죠. 그 공제사업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 보험 업무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상호부조죠, 이게 공제사업이. 이거 누구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간단한 거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다 법인으로 하고 설립 등기해야겠죠.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하고 정관, 정관에 따라서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겠죠.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액이 아니고 액입니다. 신고를 하면 된다. 정관 변경이 신고해야지 우리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관 변경 허가권자에 뭘 받아야 됩니까? 인가 받아야 돼요. 협회는 법인으로 나왔죠. 그러므로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죄송합니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정관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받아야 한다고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죠. 14번입니다.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자의 이게 개인 운송사업자예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좀 경미한 거죠. 이것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하냐 그랬습니다. 운송회사는 아니겠죠. 교통안전공단 이것 아니에요. 경찰서도 아니에요. 답은 운송사업협회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요? 운수회사가 아니고 한 대 가지고 하는 개인 운송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발급에 필요한 몇 년 근무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그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 업무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한다 이 말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뭘 한다고요? 한 대 가지고 하는 개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 기록관리 이 부분이에요. 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는 무슨 일을 하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상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는 여기다. 경미한 사항.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운송주선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렇게 센 건 아니죠. 이 주선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한 변경 신고. 그래서 운송사고가 된 경미한 변경, 그 다음에 한 대 가지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필요사항 기록관리, 주선사화가상의 변경 신고는 누가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담당해서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국가가 위임해 줬겠죠. 15번입니다.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좀 전에 봤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맞죠? 한 대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맞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상에 대한 변경 신고 이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맞죠?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의 실시 관리 및 교육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이 운송 자격 받으려고 시험 볼 때 어디서 이 시험을 주관합니까? 예, 안전관리공단이에요. 예, 이 협회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물운송 종사의 시험의 실시 및 관리 교육을 이 운송사업협회, 화물자 운송사업협회에다가 일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시험 관리 및 교육은 협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관리 교육은 어디서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한다. 교통안전공단입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발급도 예, 교통안전공단이죠. 화물자동차 운전자 인명사상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 제공 예, 이것도 교통안전공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고 발생에 대한 경미한 상해 변경신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협회라고 그랬죠. 예. 정답 확인합니다. 예. 교통안전공단 처리한 업무가 아닌 것은 경미한 상해 변경신고 이건 어디서 한다? 협회의 업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상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는 어디다? 협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